저렇게까지 설렌다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딸 버리고 도망간 당신이 이제와 딸 찾았다고 좋아하는 꼴이라니. 역겨워. 정원은 속으로 한혜라를 비웃으며 쳐다봤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주영채를 친딸로 믿게 된 한혜라. 그리고 가짜 주영채를 연기하는 차정원에 이어 가짜 차정원을 연기하는 주영채.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문 밖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혜라는 대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손끝을 주물렀습니다. 평소엔 절대 보이지 않던 초조한 움직임이었죠.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늦지? 그 목소리는 설렘, 긴장, 죄책감이 뒤섞인 묘한 떨림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눈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원, 아니 지금 건양가 며느리 주영채로 살고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잔잔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어요. 한혜라의 발끝, 손끝, 숨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읽고 있었죠. 저렇게까지 설렌다고? 가짜를 보기 위해 저 정도 표정이라니. 정원의 속내는 슬며시 비웃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보고만 있어도 복잡한 심정이 가슴속 깊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골목을 꺾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라가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는 게 고스란히 보일 만큼 움직임이 커졌죠. 왔어 온 것 같아. 그 말은 거의 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은 살짝 눈을 가늘게 뜨고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녀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면서 한 사람이 잔잔한 미소를 지은 채 들어왔어요. 바로 오늘부터 한혜라의 잃어버린 딸 수아로 소개될 주영채였습니다. 영채는 멀리서 걸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역할놀이에 푹 빠져 즐기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은 차분하고 눈빛은 조금 슬픈 듯한 여린 느낌, 입술은 말 한마디 하기 전부터 엄마라는 단어를 준비한 듯 떨림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문 앞에서 헤라의 시선과 영채의 시선이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헤라의 눈이 단숨에 젖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목 앞에서 한참 머물다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수아야. 그 한마디가 대문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영채는 그 부름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억누른 감정이 많다는 듯, 그런데도 누군가의 품을 오래 기다렸던 아이처럼 정말 완벽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녀가 거의 숨처럼 작게 말하자 한혜라는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을 듯 무너지며 다가갔습니다. 정원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빛이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엄마. 그 단어 하나에 지난 세월이 목을 조여오는 듯 했죠. 그때 뒤에서 세미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러다 영채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 사람 잠깐만. 저 사람 올케 언니랑 같이 다니던 차정원 아니에요? 세훈도 뒤늦게 나와 영채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맞아, 우리 영채 친구 차정원. 그 친구잖아. 그리고 곧 이어진 수아라는 호칭. 그 혼란이 얼굴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세미 옆에서 말했다. 아가씨, 어머니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제 안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겉으론 늘 그랬듯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주영채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주영채 연기에 열심이네. 그래, 다들 놀랄만해. 주영채 흉내내는 차정원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한혜라 딸로 등장했으니 놀랄 수밖에. 한혜라, 당신은 가짜 딸을 진짜인 줄 알면서 열심히 퍼부어 보세요. 친딸인 나는 그동안 당신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할 테니까. 헤라는 영채의 양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수아야. 너를 이전에 보고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이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단단하게 잘라내듯 한마디만 스쳐갔습니다. 버린 주제에 왜 저리 반가운 척이야? 역겨워. 영채는 이 집안의 혼란을 단 1분 만에 장악했습니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 딸 자리로 들어가는 길을 터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영채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스치는 눈빛. 말하지 않아도 둘만 알아듣는 메시지가 오갔어요. 차정원? 가짜 차수아, 재밌다. 그동안 가짜 주영채 놀이 얼마나 재밌었을지 상상이 되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넌 어차피 내 복수를 위해 희생되는 인형일 뿐이야. 정원은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냉소도, 분노도, 결심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리고 건양가 대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
새로운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순간 정원의 속 깊은 독백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 집, 이제부터 진짜로 뒤집어질 거야. 늦은 오후 건양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이 붉은 띠처럼 벽을 타고 흘렀고 그 빛이 책상 위 서류들에 번지며 은근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황 실장의 다급한 숨이 겹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이 열렸죠. 회장님. 목소리부터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쪽엔 알 수 없는 묵직한 경계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지? 황 실장은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차수아에 대한 단서입니다. 태석의 손끝이 서류 위를 스쳤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최소한이었으나 기운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해봐. 황 실장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학적 기록이 나왔습니다. 차수아, 차정원으로 개명함. 6글자가 똑바로 박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단어 하나하나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름을 바꿨군.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미양이라는 여인 이름으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졸업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황 실장이 또 다른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앨범 복사본, 중학교 단체사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일부. 그 안에서 황 실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꺼내는 걸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석이 눈썹을 조금 치켜세웠습니다. 왜 그러지? 황 실장은 결국 결심한 듯 사진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둘은 친자매처럼 꼭 붙어 있었고 V자를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죠. 한 명은 지금 건양가에 들어와 가짜 차수아를 연기하는 주영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건양가의 며느리인 차정원. 태석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짧은 숨을 뱉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문제라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차정원의 친구였던 건 알고 있어. 황 실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회장님.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알아듣게 얘기해. 황 실장은 사진을 앞에 두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창들을 상대로 사진 속 두 사람에 대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속 차정원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모두가 같은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태석이 짧게 말했다. 누구? 며느님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채? 황 실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 사진 속 차정원을 모두가 영채 사모님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방 안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사진 속 이 아이는? 황 실장은 사진 속 다른 소녀, 즉 지금 가짜수아 연기를 하고 있는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동창들에게 주영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서류 그리고 황 실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며느리가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이라고? 황 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한순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 지금 차수와 연기를 하고 있는 저 아이는 모두가 주영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황 실장, 장난하나? 이게 제대로 조사한 결과 맞아? 황 실장은 몸을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학년만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졸업생 20명 이상에게 직접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사진 속 이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 두 소녀, 친해 보이는 두 얼굴이 이제는 새빨간 거짓과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난숙. 태석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 실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태석은 전화를 꺼내 바로 공난숙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연결. 어머, 진 회장님. 무슨 일로? 공난숙, 대체 무슨 짓거리야? 태석의 목소리가 칼처럼 건조했습니다. 무슨 짓거리냐니?
진 회장 전화해서 다짜고짜 이게 무슨. 당신 딸 주영채. 지금 우리 집 며느리로 와 있는 아이 아니잖아. 진짜 당신 딸 아니지? 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었죠. 하. 진 회장님 이게 무슨. 대답해. 난숙은 억지 웃음을 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 회장님 며느리가 왜 내 딸 영채가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공난숙. 태석의 말투는 더 이상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 어물쩡 대답할 생각하지 마. 이 문제 내가 짚고 넘어가려 하면 당신 더 크라운 캐피탈도 무사 못해. 알아? 난숙은 결국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해, 진 회장. 내가 지금 건양가로 바로 갈게. 응. 전화를 끊자마자 태석은 황 실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증거 더 가져와. 시작부터 다시. 그 아이의 졸업기록, 출석부, 사진 원본, 같은 반 학생들 이름까지. 싹 다 파.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태석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 가짜가 들어와? 감히?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게 차수아라고? 사진 속 소녀들의 웃음이 방 안에서 사라지고 대신 깊고 위험한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집어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차수아. 우리 며느리가 차수아라.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재밌게 돌아가네. 우리 가짜 며느님 감히 건양을 가지고 놀아?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구만. 방금까지 건양가 부엌에서 울려대던 그 숟가락 소리, 그 따뜻한 집안 공기와는 달리 정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울리는 건 어느새 세 번째였습니다. 조미양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 가시나 전화 좀 받아라. 큰일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막아야 한데이. 그 말 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뒤쪽 골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기범이 몸을 웅크린 채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양은 눈을 부라렸습니다. 와 여기까지 쫓아왔는교. 아, 내 못 산다 진짜. 기범은 미양 가까이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왜 건양가를 와? 정원이가 뭔 일을 저지르는 건데? 쉿. 목소리 낮춰라. 들키면 우린 끝이다. 미양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컥. 건양가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둘은 반사적으로 담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빛이 흐르고 그 틈에서 사람 4명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진세훈.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정원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정원의 얼굴은 얇게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 끝자락은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고요. 그 뒤로는 한혜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서 있는 주영채. 오늘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딸의 얼굴이었죠. 수아야. 우리 수아, 너를 다시 보게 되니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웃음이 멈추질 않네. 헤라의 목소리는 떨릴 만큼 다정했고 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는 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기범은 놀란 채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한영순이가 정원이 친구 영채를 보며 수아라 그러는 거지? 응. 그 순간 대문 바깥에 서 있던 진태석이 영채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아 환영한다. 그 이름. 수아. 어두운 골목에서 숨죽이고 보던 두 사람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미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가시나가 수아라고? 기범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원이 팔짱 끼고 나오는 건 또 뭐고 지금 이게 다 뭐야? 둘이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길 반대편 자동차 안에서 찰칵찰칵 카메라 소리가 아주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탈 구실장. 공난숙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건양가 대문 앞 상황을 연속으로 촬영하고 바로 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 차기범과 조미양이 건양가 대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숙의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이 집안이 또 들쑤시는구만. 아주 번거롭네. 그리고 몇 초 뒤 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정원이 받지 않자 구 실장은 다시 전화를 넘겼고 이번엔 차기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가 놀라서 화면을 보자 미양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받지 마라. 지금 받으면. 그러나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내민 사람은 공난숙.
그녀가 미소를 그린 채 말했습니다. 둘 다 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한치의 농담도 없었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난숙은 곧바로 조미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딸 정원이 그 입 조심해라. 미양은 숨이 턱 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난숙은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속삭였습니다. 하네라가 정원이를 차수하라고 오해하는 순간 진태석이 어떻게 나오겠니? 숨도 못 쉬고 죽는 건 순식간이야. 기범의 손끝이 얼어붙었고 미양은 시트를 꽉 움켜쥐며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난숙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마라. 둘 다. 세단 문이 닫히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조미양과 차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건양가 대문이 아주 천천히 닫혀가는 모습을 그저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대문 너머 자신들의 딸이 어떤 전쟁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대문 앞을 지나치는 또 다른 그림자 하나. 정원이었다. 그녀는 조미양과 차기범이 숨었던 자리를 흘끗 본 뒤 입술 끝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오지 말랬는데? 그 작은 속삭임만 남기고 정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건양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건양가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차기범의 발걸음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차가운 경고가 머리를 파고들었는데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대문 밖에서 팔짱을 끼고 나온 모습을 직접 본 이상 그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고? 차기범은 낮게 중얼거리며 재벌가의 커다란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대문 너머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원이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계음이 이어졌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차기범은 이를 악물고 다시 눌렀습니다. 다시. 수십 번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라 정원아. 아빠다. 받고 좀 말해라. 그러나 대문 앞은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낯익은 엔진음이 뒤편에서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차기범은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건양가 전용 세단 한 대가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운전석엔 잘생긴 젊은 남자, 건양가 기사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진세훈 부사장. 차기범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 사진으로 여러 번 본 얼굴이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훈은 차기범을 살짝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여기 계시는 겁니까? 차기범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숨을 들이켜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혹시 정원이라고 아시지요? 차정원. 세훈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차정원. 네. 알긴 합니다만 누구신지. 차기범은 말을 잘라버리듯 물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차정원. 그 아가씨 요즘도 만나십니까? 세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습니다. 입술 사이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차정원을 제가 만나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되묻습니다. 그보다 누구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문 앞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기범은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숨기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기범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정원 아버지 차기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헤드레스트에 기대어 있던 얼굴이 일어나며 차장 박상황을 바라보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습니다.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얼굴. 정원이었다. 세훈은 그런 정원의 반응을 보지 못한 채 뒤를 힐끗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채야, 이분 정원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순간 정원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고 숨이 잠시 끊어진 것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단 1초 후 그 흔들림을 지운 건 냉정한 결단이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손등을 꼭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 세훈 씨, 빨리 들어가요. 제발.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창문 버튼을 눌러 서둘러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창문은 아주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 얇은 틈 사이로 정원과 차기범의 눈이 단 한 번 차갑게 마주쳤습니다. 기범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고 모른 척했다. 그것도 건양가 남자 옆에서.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흔들렸습니다. 정원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채였으니까요. 그저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기범 앞에서 문이 닫히고 차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지금 아빠 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복수해야 돼. 이 집에서 이 이름으로 끝까지 버텨야 돼. 아빠 조금만 더. 대문 앞에 혼자 남은 차기범은 정원이 사라진 자리를 넌나간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아, 너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저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고 기범은 눈 한 번 뜨는 것도 버거운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거대한 문 너머로 정원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장면만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